검찰이 완주군수 선거 유력 후보가 거점별로 사조직을 두고 돈을 뿌린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원광대와 우석대에서 학생들이 정치 행사에 동원돼 사법 처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원광대 학생들이 특정 후보 선거 공보물 수정 작업과 SNS 지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KTX 김제 혁신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하자 익산에서 민주당과 민평당이 서로 책임론을 앞세우며 격돌했습니다. 정부가 가야사 복원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전북의 가야 유적 발굴,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검찰이 완주군수 선거에 나선 유력 후보의 금품 살포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완주군 각 지역 거점별로 사조직을 두고 돈을 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완주군 상반면 한 시골 마을에 들이닥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 63살 이모 씨의 집과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의원 자리를 두고 출마를 고심했다가 포기한 인물입니다. 그건 조직을 했었잖아. 상관면에서는 사이나 돈 받은 영수증이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남나서 다 뒤져버린 거야. 사람보다 빼뜨리고 그냥 싹. 이 씨가 사조직을 꾸려 완주군수 선거에 나선 유력 후보 A 씨의 돈 살포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입니다. A 후보 측이 이 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고 이 씨가 돈을 쪼개 뿌리는 과정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조직을 동원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인데 이 씨가 뿌린 돈은 600만 원입니다. A 후보 측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좀 지지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뭐 아는 바도 없고 뭐 어떻게 관련성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검찰은 어제 이 씨를 불러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소환 통보를 받은 이 씨는 이에 불응하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사조직을 동원한 금품 살포가 완주군 전 지역에서 거점별로 이루어졌다면 뿌려진 돈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수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선거 때마다 대학가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원광대와 우석대에서 정치 행사에 학생이 동원됐다가 사법 처리를 받기도 했죠. 이번엔 또 원광대 학생들이 특정 후보 선거 공보물 수정 작업에 동원되고 SNS 지지 활동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원광대 학생회관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선거 공보물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현장 사진입니다. 총학생회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책상 가득 한 시장 후보의 공보물을 늘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회 점퍼에는 졸업준비위원회 로고가 선명합니다. 후보자 공보물에서 오자가 발견돼 스티커를 붙여 연도를 수정하는 작업에 5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총각 지금 한 20명에다가 여기서 한 30명, 저기 스파 한 20명, 여기도 막 하고 했는데 만개밖에 못했어요. 총학생회와 졸업준비위원회가 직접 나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작업을 진행했던 상황. 동원됐던 학생 가운데 일부는 반강제나 다름이 없었다며 적지 않은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익산 시장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정치에 개입을 하더라도 뭐 민주화 운동도 아니 그냥 진짜 그 사람들한테 조종만 당하는 게 좀 너무 아니니까. 이 작업에는 익산시가 원광대에 운영하고 있는 이동 민원실에 기간제 근로자와 총학생회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고 독려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단체로 회식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 본인은 무슨 의미로 생각이 되던가요? 이거는 우리가 그 일을 해주는 대신에 그쪽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주는 거다. 취재진이 사진과 음성까지 확보했지만 총학생 회장과 기관제 근로자 모두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댑니다. 총학생회랑 친한 건 맞는데 제가 어떤 공보물을 지시한 적은 없고 공보물을 고쳤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졸업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휴대폰에 단체방을 만들어 SNS상에서 이 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뭐 별 뜻은 없고 그냥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이번 공보물 수정 작업을 주선한 K씨는 우연히 인쇄업체에 연락을 받아 6만 부에 220만 원을 받고 진행한 아르바이트였을 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를 뭐 지지를 한 것도 아니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공보지 내가 제가 그걸 뭐들어 전화를 받아갖고 또 원광대 출신인 K씨는 국민의당 당직자였던 지난해 광주에서 열렸던 대선 후보 경선에 학생들을 동원했다가 시정을 받았습니다. K씨는 물론 당시 총학생회장과 단대 학생회장도 벌금형을 받았을 만큼 대학에는 큰 생채기를 남긴 사건입니다. 우석대에서도 지난해 교수 중 4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하고 식사를 제공해 사법 처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학가의 부주의한 정치 개입, 학생 동원이 자칫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입니다. 저는 홍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내년에도 또 할 수 있고 내후년에도 또 할 수 있고 작년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정식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지방선거가 중반을 치닫는 가운데 익산 정치권에서 혁신력 신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혁신력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가기로 하자 민주당과 민평당은 서로 책임론을 강조하며 격돌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의 혁신력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민평당 익산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먼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민평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합동 유세 현장에서 혁신력 신설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삭발로서 반대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야당의 반대에도 국토부가 타당성 용역 조사에 들어간 데는 용역을 요구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몰아세웠습니다. 익산은 철도로 생긴 도시입니다. 군산에서 항구를 뺏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익산에서 KTX역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익산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 역시 혁신력 신설 반대 합동 유세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혁신력이 익산역과 가까워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정치 생명을 걸고 혁신력 신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삭발한다고 혁신력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갈등과 분열을 불러오는 구태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일 진짜 혁신력이 신설된다고 하면 더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막겠다. 이렇게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고. 익산 KTX역 사수 비상 대책위는 혁신력 신설에 찬성하는 후보들에 대해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혁신력 신설을 둘러싼 선거전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방송이 주최한 6.1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부안군수편이 방송됐습니다. 새만금을 활용한 발전 방안과 인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호 토론에서 민주당 권익현 후보와 무소속 김종규 후보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권익현 후보는 김종규 후보에게 줄포해안 탐방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김 후보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의 지시에 의해 일괄 하도급을 강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비서실장은 누가 임명하셨죠? 김종규 후보는 권익현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권익현 후보의 공약 공보집이에요. 예. 공보집인데 보면 예산 확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화보집 같아요. 새만금을 활용한 부안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경민 후보는 해수유통과 어민소득 증대를 주장했습니다. 부분 해수유통을 통해서 부안군 어민들의 소득을 우선적으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당 김상곤 후보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고 지역 화폐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고용 창출과 또 수수료가 없는 지역 화폐를 통해서 발전을 이룬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인구 감소 방지 대책과 청년 일자리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고 새만금 해수 유통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유진섭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는 공무직 노조와 맺은 퇴직금 150% 적용 협약은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섭 후보는 정읍시 공무직 노조 가운데 도로, 시설, 경비 담당자는 퇴직금이 적어 동일 사업장 내 차별을 금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유진섭 후보의 정책 협약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선관위가 법리 판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정읍시 공무직 노조는 파장이 확산되자 노동자들의 당당한 권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깨끗한 선거 문화를 위해 협약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가야사 복원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 전북에서도 가야 유적을 발굴, 정비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 특별법 제정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 두랑리 유공리 가야 고분군이 경남 고분군 3곳과 함께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두랑리 유공리 고분군은 남원 운봉고원에 존재했던 가야국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지난 3월에는 호남 가야 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가야 왕고로까지 발전했던 가야 세력이 운봉고원에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주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확인된 가야 유적은 699곳에 이릅니다. 지난해 정부가 가야사 복원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자 전라북도는 올해 관련 사업비를 93억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비로 발굴 정비할 수 있는 유적은 23곳에 불과합니다. 이런 속도라면 전체 유적을 발굴 정비하는 데 최소 30년이 걸립니다. 때문에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는 국가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가야 유적의 사적 확대와 가야 유적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문위하고 국토위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본격적으로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야 유적이 없는 지역과 일부 학계에서 백제 등 3국에 대한 특별법 또한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교대 학생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대 학생들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안은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 절감과 효율성만을 따진 정책안이라고 규정하고 학력 인구 감소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현대상선이 정부 지원을 받아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현대상선은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라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 각각 8척과 7척, 5척으로 나눠 발주했습니다. 이번 수주로 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의 40%가량을 달성하게 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다소 더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